오랜만에 보는 얼굴입니다. 김남국 전 의원이죠. 기사 같이 보시죠. 코인 의혹 김남국 재판행 99억 숨기려고 허위 재산 신고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검찰이 김남국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를 했어요. 근데 기소한 이유가 뭐냐?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이게 지금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해갖고 공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혐의로 지금 이 기소를 불구속 기소를 지금 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김남국 전 의원이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에 투자를 해서 90억 원 상당을 벌었다는 겁니다. 이 검찰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90억 원 정도를 벌었는데 이렇게 되면 한 99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99억을 재산 신고 날이 다가오니까 재산 신고를 할 때 기준일이 있습니다. 며칠까지로 해서 그 현재 스코어, 예금 잔액, 갖고 있는 주식 신고하세요라고 하는 그 기준일 직전 날 어떻게 했느냐. 이 99억 중에서 9억 5천만 원만 예금 계좌에 넣고요. 나머지 금액 한 90억 정도 되는 거는 가상자산을 샀다. 근데 당시에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었죠. 때문에 90억을 이런 식으로 은닉을 해서 사실상 이만큼 번 거를 재산을 숨긴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검찰의 얘기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일로 이 국회에서 하는 이런 재산 신고 부분에 공무를 집행을 방해를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또 여기서 하나 또 지켜볼 부분은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또 났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사실 많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미공개 정보 이용한 거 아니야라는 네, 부분이었는데 이건 또 무혐의가 났어요. 네. 처음에 이제 김남국 의원이 뭐 상임위 그 회의 과정에 있어서도 코인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네. 처음에 놀랐던 거는 또 이제 너무 금액이 컸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상은 국회의원의 직을 이용해서 어떤 미공개의 정보를 알고 저가일 때 사서 고가일 때 매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은 이번에 기소를 하면서 그 재산 신고를 허위로 신고했다라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만 기소를 하고 검찰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증거불충분, 결과적으로는 어떤 입증을 해내지 못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간단히 이제 김남국 의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9억 8천만 원이라는 게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재산 신고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네. 그것을 이후에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이게 나중에 99억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 되었습니다. 근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은 국회의원들이 그 재산 신고하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미 9억 8천만 원은 주식에서 뺐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갖고 있던 코인에 있어서 9억 5천만 원 정도는 다시 그 계좌에다 넣어놓은 것입니다. 계좌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건 또 재산 신고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9억 5천만 원은 예치금 형태였기 때문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실질은 이것을 그럼 신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코인을 매수를 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재산 신고의 변동 내역을 줄이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한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글쎄요 법조계에서는 과연 유죄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당시에는 재산 신고의 범위 들어가 있지가 않았었던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법으로서 규율을 하면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법 원칙이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이게 뭐 최종 유죄로 나올 건지 좀 지켜봐야 되긴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말씀처럼 미공개 정보 이용은 무혐의가 났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검찰이 죄가 없다라고 판단한 건 아니죠. 지금 제가 여기 설명을 드렸어요. 서영재 대변인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거 숨기려고 90억 내 재산 거의 100억 가까이 있다는 거 숨기려고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예금 이체해 놓고 꼼수 쓴 거 아니야라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재산 신고 기준일에 맞춰서 본인이 본래 갖고 있던 재산 증식이 안 되게끔 보이기 위해서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라는 신고하지도 않아야 될 부분으로 빼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조사한 대로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 재산 증식을 속이려고 숨기려고 했다는 부분들은 입증이 된 거는 같아요. 왜냐하면 전날, 다음 날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 재산을 쪼갰으니까요. 근데 저는 정치적인 부분들이 이제 저는 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는 비판을. 네. 이유가 뭐냐면 9억 8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부터 뭐 노소영 뭐 관장 이혼 사례도 20억씩 툭툭 던지는 네. 뭐 억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9억 8천이 그죠? 젊은 나이에 아무리 변호사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근데 김남국 전 의원 자체가 또 어떻게 했냐 정치를 할 때 본인은 너무 뭐 검소하고 뭐 구멍난 구두를 신고 라면만 먹고 뭐 이런 어떤 그런 행동들을 보이면서 이미지가 좀 있었죠. 이미지를 그렇게 짠 이미지가 했잖아요.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음. 9억 8천만 원도 적은 돈인데 그거를 재산을 나름대로 또 한 100억 가까이를 덜어놨다. 이거는 조금 정치적으로는 비난을 면치 못하겠다. 이건 유무죄를 떠나서 이거 나중에 좀 해명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이 어제 SNS에 굉장히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진짜 광기였고 미친 X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자기를 뭐 마녀 사냥을 했다라는 뭐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러면서 가상화폐 투자 좀 해보면 사실이 아닌 걸 알 텐데 전문가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고 다들 정상이 아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언론은 상장 직전에 바로 고점에 샀다고 미공개 정보 의혹도 제기를 했다. 11개월 보유에서 거의 99.6% 나는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상임위 중에 한 걸로 나를 비판하는데 그걸로 비판하면 주식 거래도 그걸로 비판하면 주식 거래도 출석률 20% 30% 아예 상임위에 안 나온 사람들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텐 막내라고 상임위 마지막까지 자기 자리 지키라 그러고 자기들은 술 먹으러 갔으면서 더 나빠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네. 이 SNS에 올린 글이 길었던 이유가 또 이런 부분도 같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김남국 의원은 매우 억울해 보입니다. 일단 나 미공개 정보 이용은 무혐의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또 그 긴 내용의 설명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사는 용두삼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공소장에 넣어진 그 사실관계가 이슈가 됐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현직 의원으로서 본인의 상임위 활동 중에 가상자산 거래를 했느냐 아주 문매를 맞았던 부분이 있죠. 나아가서 혹시 본인 상임위와 관련해서 로비 받은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거를 뭐 무상으로 받은 거 있는데 업무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다 무혐의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굉장히 과도한 비판을 받았다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검찰의 시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본인이 주식으로 번 돈 한 9억 5천 정도가 있었으니까 네. 그 돈은 숨길 수가 없으니까 가상자산에 넣어서 재산을 증식한 다음에 그 돈에 얼추 맞춰서 재산 신고를 할 때 끼워 맞췄다. 이게 위계에 의한 그러니까 속여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거다. 업무집행을 방해한 거다라고 하는데 저도 강 변호사님처럼 공소유지가 될까 좀 의문입니다. 그 당시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었고요. 네. 이걸 의도를 갖고 속이려고 했던 의도까지 입증이 가능한지도 좀 의문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감내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SNS에 뭐 다른 의원들 그 당시에 뭐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의원들을 비판하면서 같이 이렇게 회자하는 건 정당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저희 그 SNS 글 마지막 장 다시 한번 볼까요? 아니 나보고 상임위에서 뭐 코인 했고 뭐 어쨌건 하는데 마지막까지 나한테 자기 자리 지키라고 그래서 술 먹으러 간 사람들도 있는데 나보다 거기가 더 나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억울함은 김종영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수사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9억 거의 전 재산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그 저분이 그 자기 전 재산을 뭘 믿고 투자를 했을까요? 재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한 재산이 1,000억쯤 돼서 내가 9억 정도는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혹시 날아갈지도 몰라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코인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어떻게 보면 도박과 비슷한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건데 그렇게 전 재산을 투자한 근거가 뭘까? 근데 무슨 그 쉽게 얘기해서 정보를 취득해서 했다는 그런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증거 불충분으로 네, 나왔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으로만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확실한 그런 뭐랄까 믿음 없이 투자할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이 일단은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본인이 거지 코스프레 했잖아요. 뭐 나는 라면만 먹고 지방에 내려가도 그 보좌관하고 같은 방에서 자고 그다음에 뭐 구멍 뚫린 신발 보여주면서 나 이런 신발 신고 다닙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았나요? 그렇게 해서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후원금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몇 천만 원 연봉 받는 사람들한테 후원금 받아갖고 그렇게 정치 활동하셨잖아요. 그것이 용서될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분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 이제는 총질을 그 비난을 자기 동료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막내라고 자리 지키라고 술 먹으러 회의 불석한 X들 네. 욕이잖아요, 저거. 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 나한테 상임위에서 코인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니들은 상임위 20% 30%밖에 출석 안 했잖아. 라는 게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아마 자기 동료들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왜 나를 안 감싸주느냐,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그 불출마까지 하고 이랬는데 라면서 이제 동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지켜보기 안쓰럽습니다. 네. 지켜보기 안쓰럽다가 마지막 얘기였네요. 서영주 대변인 짧게. 짧게 하면 김남국 전 의원 저 페이스북 지워야 될 거예요. 정치를 계속 하려면 네. 보면은 정치를 포기한 거는 같은데 뭐 본인이 지금 이번에 뭐 어떤 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취득하지 않은 부분들이 수사가 안 됐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동료들을 저렇게 욕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지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삭제하셔라라는 조언이었었네요.